집사람이 그거를 하면서 빚이 1억 2천 정도 폭망한 거죠. 땅 1000평 정도 되니까 7천만 원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 끝끝내 어머니의 고집을 못 꺾었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총 세무액은 4억이고요. 탕감률은 82%, 월 123만 원씩 3년 변제입니다. 2005년도에 중국의 집사람을 소개받아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없었어요. 빚도 없었고요. 결혼을 해서 집이 1억 1천을 호가는 25평짜리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은행 담보대출을 거의 80%까지 했어요. 7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차입금을 붓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담보대출 빚을 약 5천만 원 정도 원금하고 이자 갚아가면서 아들도 태어나고 몇 년을 살았죠. 근데 집사람이 어느 순간 화장품 파는 방문 판매, 방판이란 데를 손댄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중국에 판로가 있다 하면서 했는데 안 됐어요. 폭망한 거죠. 그거를 하면서 집사람이 의료보험도 대책 없이 밀려 있었고 카드 대출이나 뭐 이런 거 빚이 다 합쳐가지고 약 1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법원에서 독촉장이 날라오고 압류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황당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고 살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다가 애기도 있으니까 버텨보자 그래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진 담보대출에다가 추가 담보대출에서 1억 5천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 빚을 0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집을 사야 되겠다 하시면서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채무가 또 생겼어요. 또 시골에 집을 지으신다고 해달라 해서 그 돈을 또 해달라고 또 어머니께서 또 하시는데 안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또 3천만 원 또 해드렸고. 이모 할머니인데 어머니한테는 이모님이시죠. 그 이모님이 너무 빚이 힘들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애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시골에 있는 땅 1000평 정도 되니까 사야 된다. 네 명의로 사야 될 테니까 7천만 원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 안 된다고 그 땅 진짜 사면은 집안에서 욕먹는다 반대를 했는데 끝끝내 어머니의 고집을 제가 못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채무가 약 4억까지 늘었는데 그 와중에 이 빚을 어떻게 이자리에도 떨어뜨리면서 갚으려고 찾다 보니까 라는 데서 문자가 왔고 그거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보이스피싱을 해서 또 3,700만 원이라는 사기를 또 당했습니다. 아, 보이스피싱 두드려 맞고 3,700 날리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야, 이거 빚은 감당은 안 되고 12층에서 떨어져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유일하게 나를 살린 애가 우리 딸내미예요. 제가 1억 1천 주고 샀다는 그 아파트 7억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정리해서 이 빚을 다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데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를 하셨고 내 어머니한테 차 수리해야 되는데 100만 원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당장 카드가 연체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목걸이하고 반지를 맡기셨어요. 당신 필요할 때 달라 했던 부분인데 목걸이 팔고 카드부터 연체시킨 걸 바꾸고 차 수리하고 버티고 있는데 목걸이 팔았다는 이유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둥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무너져 있는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도움을 못할 망정 너무 험한 말만 하시니까 마음의 문이 닫히더라고요.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다 연 끊고 혈육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별로 그렇게 살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들하고 딸내미만 바라보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고 나름대로 그거 갚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바이크 타고 투어 다니는 걸 제가 유일한 취미생활이거든요. 그것마저도 싹 접었습니다. 그놈의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유일하게 담배 피는 거. 야, 담배 많이 넣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누구나 다 빚지고 살면서 개인회전 시장하게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진짜 신이 날 도운 것 같아. 감사하게 암담했던 그 현실을 한 줄기 빚이 돼버렸죠. 이게 좋더라고요. 신용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니까 카드 빚이나 신용대출 이런 것도 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회사 법무팀한테도 얘기하다 보니까는 김현수 실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름길로 오게 된 거죠. 내가 한 달 수입이 400만 원도 안 되는데 한 달에 이자만 400만 원씩 어떻게 갚아? 와서 얘기하니까 된다. 대신 집을 경매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경매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그 집을 내놓고 월세로 산 지 1년 됐는데 마음 편해요. 나 지름길 만나서 너무 감사한 게 보이스피싱 한번 두드려 맞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는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와서 진솔하게 내 속 얘기를 다 얘기하니까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믿음도 가고 지름길 만나가지고 123만 원 정도 상감이 되니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건 몰라도 월급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변제금부터 물고 연체 안 되고 최대한 빨리빨리, 그리고 성실납세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은 가겠죠. 그래 3년 금방 가. 대출로 산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3년 못 보내겠어. 우리 아들 좀 있으면 군대 갈 건데 군대 가서 잘 버티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살아. 결혼 안 해도 좋아. 혼자 자유롭게 살아. 결혼해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우리 딸내미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교 가기 싫다고 맨날 아빠 징징 매고 아빠 쉬는 날마다 맨날 아프다고 땡땡이 치고 하는데 그러지마.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다녀야지만 학교 다녀봐야 3년밖에 안 남았어.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한 거고 사회 나와서는 더 힘들어. 그때는 아빠도 이제 못 도와줘. 나이도 있고요. 네가 스스로 이제 버텨나가야 돼. 공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빠는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할 거야. 대학 가라 소리도 안 할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 아빠같이 얽매이지 말고. 유튜브를 보면서 제 사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창피해요. 가족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마 저 같은 걸로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채무가 많으시니까 다들 고생하시고 버티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름길 만났으면 희망을 가지고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